경남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회 참석 확진자를 포함해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반기 예정돼 있던 지자체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오랜 역사를 담은 김해 스토리 커피가 출시됐습니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에서 서울 광복절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인솔 책임자들이 거부하자 경남도는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남에서도 광화문 집회 참가와 수도권 방문으로 인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 176번 확진자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로 김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무증상이었지만 자진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6일엔 김해 내동 소재 모든 민족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 177번 확진자는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수도권 방문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남성 역시 16일 창원 소재 하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결국 경남도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일 정오까지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인솔 책임자 21명이 대상입니다. 총 28명 중 고성, 함양, 거창, 합천, 통영에서 7명만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인솔 책임자는 시군별 역학조사관이 경찰관과 동행해 명단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로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20일 오후 3시 기준 경남도가 파악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 인원은 1,239명. 이 중 340명은 명단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남 176번 확진자는 김해에서 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가했지만 이 버스는 도가 파악한 버스 36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일 확진된 2명이 경남에서 각각 교회 예배를 참가한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검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우리 경남도민 일부도 참가했고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검사에 응하지 않은 집회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경남도의 법적 절차는 20일 역학조사와 함께 즉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광복절 집회 대응에 투입된 경남 지역 경찰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1, 2기동대 121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당시 총 14개 지방청 소속 90여 개 중대 7,613명을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 도로, 지하철역 입구 등에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하반기 계획됐던 지자체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4회 고성가리비 수산물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취소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리비 등 수산물을 판매할 방안을 찾겠다고 고성군은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던 제34회 우포누리와 함께하는 비사벌 문화제가 취소됐고 하동군도 당초 올해 5월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됐던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지는데요. 이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부터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의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등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으로 가보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가 없고요.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서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폭염 속 논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은 온열 질환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권수경 기자가 초기 증상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경북 예천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체온이 좀 높은 걸로 41도 정도 나온 거, 41.4분이 나온 걸로. 지난 18일에도 경남 고성의 한 밭에서 70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인이 찾았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방심하다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11명 중 6명이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2시, 어르신이 밭에서 열매를 수확합니다. 땡볕에 달궈진 땅의 온도는 60도 가까이 됩니다. 물 마시고 수박 먹고 뭐 먹고 자꾸 먹어야 돼. 땀 그만 흘릴 만큼. 딱히 쉴 데는 없죠? 쉴 때 저 있잖아요. 저거 말고는? 그 말고 없지. 버덕하고 집에 가고 그래요. 뜨거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과도한 열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의식이 희미해진다면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체온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쪽에 이제 내부 온도가 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몸을 좀 닦아주고 수분을 이렇게 보충시키면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고요.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분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역대 최장 장맛비로 도로 면입하여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주시와 서행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털컥 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타다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주에 황남빵과 찰보리빵이 있다면 통영에는 꿀빵이 있죠. 이 빵들은 지역의 명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김해에서는 빵이 아닌 커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야의 오랜 역사를 담아낸 브랜드 커피를 선보였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곱게 갈아낸 볶은 원두를 여과지 위에 소복히 쌌습니다. 시간을 들여 따뜻한 물을 흘려 보내면 정성을 담은 수로디아가 만들어집니다. 수로디아는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 그리고 아내 허왕옥의 고향인 인도 아요디아를 합쳐 만든 커피 브랜드입니다. 인도 마이소르 지역에서 재배된 원두를 기본으로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진한 종류 좋아하는데 지금 향도 좀 진한 것 같고 보통 먹던 커피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한번 사보게 됐어요. 예. 수로디아를 포함해 김해의 이야기를 담은 김해 스토리 커피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달콤한 과일 향과 산미가 있는 프린세스 유는 황새장군과 결혼한 유민공주의 이야기를 담았고, 황새장군과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한 여인왕자의 이야기는 커피와 김해 장군차의 조화로 풀어냈습니다. 원두를 갈고 장군차 발효분말을 섞은 색다른 커피로 탄생한 겁니다. 이처럼 커피를 개발하고 이야기를 입힌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해오던 김해 시민들입니다. 누구나 즐기는 커피를 통해 김해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설립했습니다. 아마도 허왕옥 왕비가 인도에서 오실 때 그 커피를 가져오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커피를 창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네이밍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네이밍에 맞는 그림들을 그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2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김해 스토리 커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주민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이제 커피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인 커피 개발하는 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스토리 커피를 판매해 거둔 수익금은 홀로 어르신 돌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명투표를 미래통합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나머지 의원 6명은 무기명 투표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기명 투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머지 의원 6명이 퇴장했습니다. 결국 운영위원회 소속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만 기명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창원시가 창원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창원 시내버스개혁 시민대책위원회와 창원시는 오는 26일 시청 시민홀에서 창원 BRT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 BRT 도입, 시민에게서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창원시가 1년 동안 수립한 창원시 BRT 개발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민 대토론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00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 가능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청정지역 거창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지역민은 버스 석 대에 모두 73명으로 파악됐고 이들 모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29일까지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1일 1회 이상 건강 안부를 묻는 능동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울 집회에 참석했지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며 확진 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해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연장합니다. 김해시는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왔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김해 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60명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김해 상동면에서 엔진오일 첨가제 등 유류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기름 등 오염물질 확산을 막기 위한 피해 복구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김해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인근 저수지와 대포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흡착포를 활용해 제거했습니다. 15일에는 시 도의원을 포함해 김해 상동면 주민들도 100여 명이 동참해 하천에 EM 발효액을 뿌리며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9일 관계기관과 피해대책위원회를 연 김해시는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 함양 등 북서 내륙 지역에서 오후부터 밤 사이 구름 많거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부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더운 만큼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조금씩 쉬며 일할 것을 권장하며 장염균과 식중독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니 식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